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날은 더워도 파발마는 달리겠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 뻥보로 뻥뻥. 최진봉 교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최진봉 교수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데 제때 시작은 했는데 아직도 도착은 안 되고 있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31년 만에 부활하는 경찰국 관련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경찰국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4글자로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해서요,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에 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이제 총경급 경찰들이 진행하고 경찰국 설치는 역사적 행위다,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예. 근데 경찰청이 회의 주도한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내렸습니다. 예. 그 울산 중부 경찰서장인데요. 예. 류삼영 총경인데 네. 이분이 그 경찰대학 사기입니다. 사기. 예. 2015년에 총경이 됐고요. 이분을 이제 그 경찰청장이 대기 발령을 낸 거죠. 행안부 장관은 이제 그 징계권은 없고 청장이 대기 발령을 한 겁니다. 예. 자, 이 징계가 이제 적절하냐,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청과 이제 참석자들의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경찰청은 이번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징계 조치에 근거를 두고 해산 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강행한 복종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참석자들은 휴일에 의견을 내고 모인 건 표현의 자유이자 기본권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서정욱 변호사님, 검찰도 경찰청법 개정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평일날 평검사 회의 등 여러 가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 검사는 해도 되고 경찰은 하면 안 되는 거냐? 근데 그 법관회의나 검사회의하고는 좀 틀리다 봐요. 법관회의는 이제 그 근거가 있고요, 규정에. 그다음에 검사들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관청입니다. 이 말은 이제 검사들은 독립 관청이기 때문에 상명하복 이런 게 없어요. 직무명령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건 처리할 때는 총장의 지휘를 받죠. 그거는 이제 수사에서만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돼 있다. 따라서 검사회의는 직무명령 위반이 안 됩니다. 네. 그러기에 경찰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조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청장이 즉시 해산해라, 부적절하다 이런 게 직무명령을 발령한 거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그 징계 사유가 되는, 따라서 검사나 판사하고 비교하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검찰이 무슨 상명하복이 검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 이게 사건이나 아니면 무슨 직무와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휴일날 자기들이 휴가는 건 아니지. 휴일날 쉬는 날 청장한테 보고까지 하고 왔어요. 그거 이탈한다고 자기 지역.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모여서 회의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직무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만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논의하고 그 논의된 사항을 경찰청장 후보자한테 전달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고 그거를 했다고 해서 직무 직위 해제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진짜? 네. 그게 오해가 있는데요. 네. 검사 통일처라는 것은 수사권에 있어서 같이 이게 복종 그게 이제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계급이요. 우리 검찰청법에는 총장하고 검사하고 2계급밖에 없어요. 이 말은 이게 검사 경찰처럼 뭐 총경, 뭐 경정, 경감 이런 게 계급이 아니고 모든 검사는 그냥 검사입니다. 총장이 있고 따라서 일반 행정에서는 독립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행정이 독립이 돼 있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검찰들은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자기들에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면서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켜서 법무부 장한테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은 괜찮고 경찰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의해서 그 회의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건 마저도 문제를 삼는다면 경찰은 그럼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조직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논의해서 그 논의된 안건을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업무와 연관된 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의견 참여한 의견을 좀 들어봤고 오늘 2시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이 이제 국회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최진봉 교수님 그 전에 이 예. 청취자 문자 답변부터 잠깐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머니볼님이 최진봉 교수 불성실하네요. 옐로 카드입니다. 예. 섬소녀님은 찐뽕 교수님 지각하지 마셈. 지각하는 최진봉 교수 버릇 좀 고쳐주세요. 한 말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앞에 제가 사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오는데요. 네. 25분에 도착했는데 주차하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네. 주차가 일단 힘들고요. 엘베가 너무 힘들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일이 제가 늘 이런데 열심히 일찍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허리케인 라디오 식구 모두에게 밥을 사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 조치에 따라서 집단 반발이 전 계급으로 확산할 수 있다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경정 경감 모임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인문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파출소장들, 경위들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일파만파 확산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제 말은 경찰의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응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경찰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경찰국 신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조직에 있는 사람 입장에 조직에 미칠 영향들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공정성을. 경찰국이 신설돼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 모아가지고 전달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틀어막고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경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검찰한테 이랬다면 검찰 난리 났을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서 검찰을 막 징계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검찰도 본인들이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지난 정권에서요. 법무부 장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경찰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힘으로 누르고 찍어 누르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상당히 저는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손익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행안부나 이제 경찰청에서 잘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국방부에 군사국을 설치한 데에서 연대장끼리 모이고 또 이게 대대장끼리 모이고 중대장끼리 모이고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게 제복 입은 경찰 군대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한다 해서 계급별로 이게 모여가지고 항명하는 거 이게 맞냐 말이에요. 기강이 이 문제가 있고요. 자 하나만 제가 지적하면 문재인 정권 때 가장 많이 한 말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을 통제해야 된다. 검사들은 늘 고시만 봐가지고 늘 선거된 게 임명 권력이야. 근데 우리 대통령이나 당은 이게 선출 국민이 뽑아준 거야. 그래서 이게 검찰을 통제해야 된다고 얼마나 검찰 지휘 활동 많이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경찰이라는 임명 거대 권력은 누가 통제합니까? 옛날에 대통령이 했죠. 민정실에서 사실상 그것도 이게 불법이에요. 그게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민정실 없으니까 행안부로 가니까 이것도 이게 불법이래. 그러면 이게 누가 합니까? 경찰위원회 갑니까? 경찰위원회 그 위원들 전부 다 교수들 회의할 때 가면 이게 비상근 한 번씩 모이는 분이 어떻게 통제합니까? 위원회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말은 이게 경찰만 아무 통제를 안 받는 무소불위 권력이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선출 권력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얘기하는데 검찰은 그럼 선출 권력에서 대응 안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반발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까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대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군대하고 비교를 하는데 자꾸 전 그것도 황당해요. 경찰이 군대하고 같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예를 들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경찰은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죠. 검찰이 그렇게 법무부 장관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전 정권에서 항의했던 이유가 뭡니까?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허락해 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랬으면 경찰은 또 그런 기능을 줘야죠. 경찰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검찰은 그렇게 하는 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말일 수 있어요? 두 분 다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따라 오늘 의제 자체가 아주 뜨거운 이슈라 그런지 근데 화는 내지 마시고요. 날도 덥고.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잠깐 좀 육성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한 20분 정도 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브리핑인데 지금 들은 부분이 12.12 쿠데타 뭐 하나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 적절한 비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체? 아니 비유할 게 없어 12.12 쿠데타하고 비유를 합니까? 아니 이분들이 모여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모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이 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는 그것도 못합니까? 표현의 자유 그렇게 강조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게 또 법적으로 불법적인 집회도 아니에요. 그 집회가 예를 들면 직무 시간에 직무와 관련해서 뭐 항명을 하거나 이랬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직무와 연관도 없는 걸 가지고 본인들이 휴일에 자기 시간 반납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그 회의된 안건을 전달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12.12 쿠데타에 대조를 합니까? 12.12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한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그런 의도를 하고 있냐고요. 경찰들이. 자기들이 수사를 하는데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요청마저도 듣지 못하는 정권이라고 하면 이 정권이 민주적 정권이 맞습니까 대체? 네, 서정욱 변호사 먼저 이제 그거 말하기 전에 두 가지 팩트는 좀 정리해야지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자, 첫째는 이게 경찰국이 신설되는 게요. 수사 지휘권에 개입한다는 게 아닙니다. 수사 지휘는 국수본부장이 하는 거고 청장도 장관도 대통령도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경찰국은 철저하게 경찰의 인사 문제를 보조하는 거예요. 법에 보면 총경 이상의 인사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인사를 제청하려면 보좌해주는 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12명 이번에 경찰국 만든 거예요. 이 말은 딱 인사 외에 예산도 독립, 징계도 독립, 수사권은 당연히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경찰국이 모든 걸 통제하는 것처럼 이건 아니라는 걸 팩트를 먼저 정리해놓고 자 이번에 저는 이상민 장관이 물론 이게 12.12 쿠데타로 비교한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 봐요. 쿠데타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서장은 관할이 있어요. 검사는 관할이 없어요. 우리 법에. 서울 검사가 부산에 마약 잡아도 돼요. 그러나 이게 경찰서는 그 지역을 위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주말이지만 따라서 이게 경찰서장들이 다 이게 상관의 명을 어겨가지고 저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집단 행동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불법이라는 의미로 쓴 거죠. 팩트 체크 두 가지 다시 할게요. 첫째, 청장한테 다 허가 받고 갔다니까요. 아니 서장들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청장들한테 위수지역 넘어가면서 보고하고 갔어요. 그게 팩트고요. 두 번째, 무슨 징계권이 없다고. 지금 경찰국 내에 징계권 갖고 있습니다. 그 경찰국 신설한 내용 중에 예산권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한 인사권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인사권만 갖고 있다면 왜 경찰국 군입 안 집니까? 지금 그대로 해도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경찰에 인사하는데 그럼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경찰을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찰국 신설 내용에 징계권과 예산권도 함께 포함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얼음을 좀 갖다 드릴까 화 좀 식게. 아니 괜찮습니다. 자, 근데 계속 지금 딴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예, 어떤 부분은 앞부분에서 거론된 게 다시 또 재언급되고 그랬으니까 자, 요만큼 하고요. 이 관련해서 이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그래서 대기 발령받은 류삼영 총경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우리 경찰서장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쿠데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일선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경찰권을 장악해서 지금 경찰을 통제하고 이 경찰을 수족처럼 부리려는 이런 거야말로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를 위반하는 그런 구테타적인 발상입니다. 네, YTN 뉴스 보도를 저희가 인용을 해드린 건데요. 자, 유삼영 총경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 여야 입장을 좀 간결하게 좀 보자고요. 일단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서정욱 변호사님. 여당은 이제 지금 검수완박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이 왔잖아요. 이런 게 경찰의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은 이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요. 딱히 국방부도 문민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을 통제할 게 청와대도 없고 행안부도 없으면 자체적으로 독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경찰위원회라는 게 비상근 위원들 몇 명이 모여가 통제가 됩니까? 저는 경찰이 지금 14호 만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좀 이게 통제는 필요하다. 이게 여당의 입장이고요. 지금 이게 경찰국의 직원 10몇 명이고요. 거기에 보면 인사하고 총괄 빼면 자치경찰과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예산이나 지금 이번에 대개발령도 경찰청장이 한 거예요. 장관이 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10몇 명이 세계과인데 그중에 인사 빼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장관이 재청권이 있으면 그 보좌해주는 직원 몇 명 필요하잖아요. 요 10몇 명 두는 걸 가지고 이렇게 반발해야 되느냐. 이래 보는 거예요. 자, 요점에 대해서는 반론은 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국 신설의 그 안에 보면 징계권 포함돼 있고 예산권 포함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제권이 있어야 된다. 저도 동의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부 기관이 예를 들면 행안부라고 하는 대통령의 참모가 운영하는 장관이 있는 곳에서 통제할 게 아니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방금 얘기하신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임무를 줘야죠.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장관이 운영하는 그런 국가기관에서 경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줍니까? 네. 그건 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네 글자 민심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나무인, 독재 회기, 5년 금방, 수사 독립, 적반하장, 각성하라, 50 시절, 그럼 잘해, 곡하가세, 예. 지록이마. 이 사자성어 나왔는데 지록이마 뭐죠? 옛날에 진시황 그 네. 아들 때 사슴 사슴을 말이라고. 가리켜서 말이라고 예, 했다는 거죠. 조고. 예. 아 조고, 예, 간신 조고. 예. 좋으시겠어요? 아는 거 많아갖고. 자,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이재명 의원에게 이른바 셀프 공천 논란이 불거졌어요. 어떤 내용이죠, 서정욱 변호사님?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당에서 먼저 이제 그 이재명 후보한테 좀 당 선거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좀 출마해달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폭로하기로는 이재명 의원이 먼저에게 전해서 본인을 그 공천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 뭐 이런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 의원의 해명이 있었나요?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대응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는데 한 건 맞고요. 근데 뭐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타당한지도 모르겠고 본인을 어쨌든 정치에 들어오게 인문하게 만들어졌고 비대위원장까지 하도록 역할을 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저는 참 씁쓸하고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당권 주자들 반발은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권 주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셀프 요구했다면 이게 과연 이게 그 책임지는 자세도 아니고 또 이게 공정한 공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박지원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폭로할 일은 없잖아요. 상당히 그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입장이 뭐예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때 생긴 일이니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왜 이렇게 계속 행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서정욱 변호사는 이분이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증거도 없이 뭐 근거가 있어야 이런 얘기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본인의 말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지 않고요. 다만 전 비대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민주당에 이렇게 계속 그 어려움을 만드는 행동들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대표가 보면은 진도에 가서 거기 군민들하고 같이 뭐 노래도 하고 그러던데 이런 장외 정치 속내 이 뭐라고 보세요, 손정욱 변호사님? 뭐 본인은 이제 6개월 당직 제한됐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제 그 자기 우호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6개월 뒤에 복귀하고 또 5개월 대표하다가 그 다음에 재선 있잖아요. 네. 다시 당 대표 나가고 이런 게 의도가 보입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부적절한 게 지금 이게 사상 초유로 당 대표가 징계를 받았으면 반성하고 좀 자숙해야 되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부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상당히 지지율은 위기 상황에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게 맞는지 책임 있는 자세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자, 네 글자 민심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청취자 의견
근데 문자 내용이 이 소개를 해드려도 될라 모르겠어요. 아주 살벌하네요. 맞아볼래. 내 멋대로. 촛불잔치. 체포하라. 자, 오늘부터 국회가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들어갑니다. 2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겠죠. 예. 두 분이 저 관전 포인트 하나씩 좀 꼽아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뭐 아무래도 이제 행안부 장관 이제 불러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경찰국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발언 여러 가지 12.12 구테타 발언도 그렇고 대통령의 태도도 그렇고 지금 경찰을 압박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아마 압박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정혁 변호사님. 아마 이제 그 북한 그때 강제 북송이나 북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있잖아요. 이게 그 핵심이고 아마 이제 그 박범계 장관과 한동훈 장관 두 분이 하이라이트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조선 제일금 칼잡이일 뿐 아니라 조선 제일혀, 조선 제일의 혀를 가진 아주 말도 뛰어납니다. 언변이. 따라서 이게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스타로 다시 한번 이게 부각되는 계획이 되지 않기를 보입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1대1 뭐 얘기하면 또 맞대결 뭐 이렇게 비슷할 것 같은데 전현직 법무부 장관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최진봉 교수님. 뭐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말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제일 검이라는데요. 그건 서정욱 변호사 생각이시고 이게 자기가 너무 이렇게 이런 표현 잘났다고 생각해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실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만함을 예로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의 태도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교만이 묻어나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오늘 이따가 또 뉴스를 통해서도 오늘 대정부 질문이 차례차례 이제 보도가 될 테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글자 민심 몇 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없네, 미친 거니, 힘내 경찰, 내로남불, 자업자득. 갑자기 이런 문자도 오셨네. 배고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은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역시 네 글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경찰 힘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청취자 문자였는데요. 네. 아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어서 서정 변호사 네 글자 해주세요. 시작. 3, 2, 1. 민주 통제. 아이고 무서워라. 예.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